자, 오늘 제가 여러분께 강의를 드릴 내용은 인공지능 챗GPT를 활용해서 어떻게 우리가 토목 실무에 적용을 하느냐, 이런 부분인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요즘에 어떻습니까? 자고 일어나면은 인공지능에 대한 새로운 기술들이 막 지금 쏟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도대체 뭔데, 이게 인공지능이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죠. 그런데 인공지능이 화두가 돼버렸어요. 지금은 인공지능을 통해서, 챗GPT를 통해서, 또 인공지능 미드전을 통해서 그림도 그리고 동영상 만들고, 이런 일상생활에서의 문제점만이 아니라 우리 토목 실무에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 챗GPT를 써보니까 이거 별거 아니더라, 이거 써보니까 뭐 장난감 같은 거 이런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챗GPT라는 것이 계산 토목직 공무원님들이 이제 오셨는데, 내가 챗GPT라든가 제미나이라든가 클로드라든가 또는 리튼 뭐 이런 챗봇을 써본 경험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우리? 들어보실까요? 없지는 않았을 건데. 코파일럿을 써보셨나요? 무료인데. 지금 보면은 전국적으로 공무원들의 비중이 한 10% 정도 돼요. 대기업 같은 데가 25%를 사용하고, 그런 거 보면 우리 공무원들은 아직 10% 정도에 머물리고 있다, 챗GPT를. 그런데 챗GPT를 왜 안 써요? 라고 물어보면 챗GPT가 나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챗GPT가 얼마 전까지, 금년도 5월 달까지는 유료 있었습니다. 유료 있어가지고 월 22불, 그러면 한 3만원씩을 월 3만원을 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3만원씩 낸다는 건 부담이 가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안 쓰는 그런 경우도 많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또 행정자치부에서도 앞으로 이 챗GPT를 이용해가지고 우리 행정정책보고서를 자치단체에다가 내보내면서 자치단체의 이제 활성화를 권유를 해서, 그래서 자치단체마다 지금 AI 인공지능을 본물 쏟아지듯이 서로 경쟁적으로 AI 교육을 합니다. 근데 AI 교육을 하는 게 실질적으로 보면 AI 인공지능에 대한 IT를 다룬 사람들이라든가 인공지능 정보통신 또는 전산, 이런 사람들이 공부를 해서 가리키다 보니까 주 내용이 뭐냐면은 업무 유튜브 콘텐츠 제작하는 거,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 만드는 거, 또 경영계획서 만드는 거, 이메일 보내는 거, 이런 자동화되고 그림 그리고 이런 것들에 머물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게 아니라 우리는 토목의 복잡하고 다양한 기술 속에서 우리가 접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강의가 없어서 제가 1년 동안 챗GPT 공부를 해서, 제가 이제 자치원전에 10년 동안을 지금 쭉 토목 행정관 강의를 해오면서 강의했던 중요한 기술들을 챗GPT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접목을 할 수 있다는 사례를 주로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 지식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챗GPT를 이용해서 내가 어떻게 업무에 활용할 수가 있는지, 그러한 방법을,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지금부터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챗GPT가 과연 어떤 기능들이 있길래 저렇게 우리 강사님이 강연을 하는가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 챗GPT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지만, 이 챗GPT를 깔면은 앱에서, 플레이 앱에서 다운을 받으면 챗GPT가 이제 다운을 받아가지고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구글 계정이 있으면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휴대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비서처럼 활동할 수 있고, 또 컴퓨터에서 내가 다운로드를 접속받아서 하면 다운로드 받아서 컴퓨터에서 이제 작업이 돼요. 그럼 내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내 컴퓨터에 동기화가 돼서 자료가 다 들어간다는 얘기고, 또 컴퓨터에서 내가 작업했던 것은 내 이 휴대폰에 들어와서 동기화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내가 현장 나가가지고, 현장 나가기 전에 여기서 작업을 해가지고 철근 검축을 하는데, 철근 검축은 어떤 식으로 해야 돼? 물으면 철근 검축은 뭐 철근 간격 따져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나오면, 그럼 나는 현장에 가가지고 여기서 몸 동기화가 되기 때문에 철근 건축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검축을 하는데 슬럼프 시험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슬럼프 시험을 물어보면 슬럼프 시험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을 이걸 가져가서 현장에서 물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챗GPT에 이제 다양한 기능이 있어서, 챗GPT는 멀티모달이라 가지고 자연어로 대답을 하면, 물으면 챗GPT 인공지능의 특성은 뭐냐면 대화형 생성형 인공지능이에요. 그러니까 말로 하게 되면 문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검색도구, 네이버, 구글하고 왜 틀리냐 하면,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경우는 내가 만약에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보고서를 만든다 라고 했을 때
보고서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검색어를 치면 키워드에 의해서 신문 기사라든가 블로그라든가 지방건설 산업 활성화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면 그 내용들을 다 들어가서 읽어가지고 짜집기를 해가지고 내 보고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인공지능은 여기에 내가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보고서를 작성하려고 했는데 A4 5장 분량으로 서론, 볼륨, 결론으로 해서 만들어줘. 이렇게 하면 5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어로 얘기하는데 이것은 남녀노소 어린이가 됐던 아이가 됐던 어른이 됐던 우리가 자연어 말하는 걸로 이거 작성해 줄래? 말해 줄래? 이렇게 하면 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기존에는 인풋에서 아웃풋가 나오려고 하면 프로그래머들이 정교화된 변수값을 주고 그다음에 제어문을 뭐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입력을 해야지만 결과가 나왔지만 이거는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게 챗GPT다. 자, 지금부터 이제 보시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자, 내가 오늘 계산군청에 토목직 공무원들 교육을 왔는데 주제는 AI 인공지능을 적용한 토목 실무 적용이라는 교육이야. 그래서 우리 교육생들에게 토목 실무에 AI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향후 전망은 어떻고 왜 꼭 해야 되는지를 한번 내 대신 얘기를 해줄 걸래? 네, 반갑습니다. 괴산군청의 토목직 공무원분들을 위해 교육을 오셨다니 정말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먼저 AI는 토목 실무에서 업무 효율성과 정확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 설계나 교량 시공 같은 작업에서 AI는 복잡한 데이터 분석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의 설계안을 됐어, 그만해. 알겠습니다. 그만하고. 도움이 필요한 됐고. 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건설 현장에 민원을 갖다가 고충 민원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역할극을 한번 해보자. 우리가 건설 관련된 민원은 어떤 것들이 있지? 네, 좋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민원은 다양한데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소음.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주변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좋아. 자, 그러면 역할극을 우리가 소음 진동을 하니까 내가 민원을 할 테니까 너는 공무원 역할을 해줘. 그래서 공무원 역할로 문제를 다 해줘야 돼. 자, 내가 전화를 했어. 자, 계산군청이죠. 어떻게 담당 공무원이 계산군청에서 일하고 있는 건설 현장에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서 집이 금이 가고 그리고 저기 마당이 주저앉았는데 당신도 보상을 해달라는데 왜 보상을 안 해주고 지체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괴산군청 토목 담당 공무원입니다. 말씀하신 소음과 진동 문제로 불편을 겪으신다니 죄송합니다. 저희가 해당 사항을 빠르게 조사하고 보상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한 후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아까 이제 분들도 말씀하셨지만 분들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실무 공무원들이나 업무를 많이 알아도 만약에 내가 닥친 일을 하려면 이걸 어디서부터 손을 대는지 의아할 수도 있잖아요. 그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용역 보고 같은 것을 많이 해요. 용역하고 중간 보고서를 하잖아요. 본인들한테 용역 보고서를 하는데 용역 보고서 중간 보고를 그걸 준비해야 되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챗GPT는 안 돼요. 챗GPT는 인공지능이 인터넷에 있는 모든 자료를 학습을 다 하고 복사안에 있는 도서 안에 있는 자료를 다 학습을 했어요. 그래서 그 탭을 6조 원의 그 지식을 가지고 있고 컴퓨터의 처리 능력은 슈퍼컴퓨터가 1초에 1테라플롭스 테라플롭스면 10의 18승의 그 계산을 해요. 그러면 1조 번의 연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공간에서 5초 만에 답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하고 전문적인 것을 얘기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용역분만 보고해야 되는 얘기를 하는데 나는 잠깐 보고야. 그러면 어떤 식으로 보고를 해야 되지? 중간 보고에는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다음과 같은 구조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서론. 프로젝트의 목적과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2. 진행 상황. 현재까지의 주요 성과와 완료된 작업을 보고합니다. 3. 문제점 및 그만하자. 자, 셀리, 그만하자. 지금부터 내 이름이 뭐지? 홍림님이십니다. 홍림?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내 이름이 왜 홍림이에요? 지금부터 형님이라고 그래? 응?
알겠습니다, 형님.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자, 내가 지금부터 결혼식 주제에 내가 시나리오를 가지고 연습을 하는데 네가 내 그 연습하는 것 듣고 억양, 빠르기, 문법에 맞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피드백을 줘. 자, 내가 이제 지금부터 할 거야. 자, 가을이 풍성하게 익어가는 이 좋은 가을에 두 사람이 사랑의 결실을 맺는 이 귀한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오늘 참석하신 하객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두 사람을 훌륭하게 키워주신 양가 부모님께도 진실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네, 형님. 말씀하신 부분 아주 자연스럽고 좋은데요. 억양도 부드럽고 속도도 적당합니다. 특히 가을의 풍성함과 두 사람의 사랑을 잘 표현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해보시겠어요? 아니, 됐고. 그냥 좋은 얘기 하지 말고 거기에 잘못된 거를 지적을 해달라니까? 알겠습니다, 형님.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억양이나 속도는 좋았는데 이 귀한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서 이 귀한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서라고 하면 더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석하신 하객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부분은 참석해주신 하객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로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됐어, 고마워. 자, 이제 그만하자. 그리고 형님이라는 얘기를 하지 마, 이제 앞으로. 이상하다, 해. 네, 알겠습니다. 다른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이 지금은 대화를 해서 그 말을 알아요. 앞뒤 맥락을 이해해서 어떤 내가 것을 요구하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 간단하게 드렸지만 철분 검색해줘, 또 내가 중간 보고서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뭘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그 중간 보고서 만든 것들을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내가 더 알고 싶은 게 있으면 요거에 대해서 더 한번 알아줘봐. 그러면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이 앞으로 여러분들 업무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사용법에 대해서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게 많다는 걸 말씀드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가 전공해서 여러분들 기한하고 또는 설계 분석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이 챗GPT가 그런 것들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